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성비 술꾼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위스키 발렌타인 30년, 21년, 17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각 모두 개봉한 지 딱 1년이 되었는데요. 맛과 향에서 재미난 변화가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네, 맞습니다. 30년이 가장 안정적이었고 차례대로 21년 그리고 17년 순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스키는 웬만하면 1년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30년과 같이 고연산 숙성 제품은 좀 더 오래 두셔도 될 것 같고요. 21년과 17년은 개봉하고 8개월은 넘기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맛을 보며 변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년부터 맛을 보면 그렇죠. 처음 개봉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지만 핵심 캐릭터는 그대로인데요. 이건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30년 이상 된 고연산 숙성이라서 구조가 완성된 상태이고요. 이미 충분히 숙성되어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휘발될 가벼운 향이 적다 보니까 변화가 적은 것이고요. 이건 이미 애초에 가벼운 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밀봉된 상태를 보시면 마개가 아주 꼼꼼히 잘 닫혀 있습니다. 마개가 잘 닫혀 있으면 산소 유입이 거의 없어서 변화가 느려지는 건데요. 그래서 1년이 되어도 체감상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보입니다. 역시 비싼 건 다른데요. 발렌타인 30년은 비싸서 그렇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관하실 때에는 햇빛을 피하시고 서늘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엔 21년입니다. 향을 맡아보면 생각보다는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보단 더 둥그러졌고요.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연결감은 더 좋아진 느낌도 있습니다. 역시나 30년과 17년 사이의 그 중간적인 매력은 줄어들었는데요. 마음 아프게도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중간적인 부분이 이 21년 만의 매력인데 말이죠. 밸런스는 유지됐지만 21년 특유의 입체적인 연결감이 조금 단순해졌습니다. 역시나 1년은 무리인 듯합니다. 8개월 또는 늦어도 9개월 안으로는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년을 보겠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변했네요. 꽤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입체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향이 좀 평평해졌는데요. 날카로운 느낌이 줄어들었는데 그 대신 재미도 줄어들었습니다. 얌전해졌는데 심심해졌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가벼운 향들이 날아가면서 대체적으로 평평해진 것 같고요. 확실히 휘발성이 높아서 그런지 맛도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6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위스키는 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 변화가 문제인데요. 어떤 위스키는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어떤 위스키는 그냥 맛이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되고 휘발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병 안에 남아있는 공기 공간도 문제인데요. 이게 많을수록 변화는 훨씬 빨라지고요. 특히 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린 결론은 웬만하면 빨리 다 드시는 게 좋고요. 에어링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8개월은 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먹고 비싸게 주고 산 위스키. 아끼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널린 게 위스키인데요. 비싸지만 다양하게 많이 많이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뿐인 내 인생, 고생하는 나를 위해서 위스키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위스키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개봉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스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